안녕하세요. 유대인의 하브루타 그 두 번째 시간 질문이란 무엇인가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브루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떠신가요? 하브루타에 대해서 좀 알게 되셨나요? 알게 되신 분도 있었을 것이고요. 아직은 잘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은 하브루타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질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브루타를 함에 있어서 질문은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부분입니다. 질문이 없이는 하브루타가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질문은 하브루타를 함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 요소입니다. 벌써부터 질문이라고 하니까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우리에게 질문은 너무나도 그 어려운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질문은 어려운 거야 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질문을 어렵게 느끼고 있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질문이 쉽다고 긍정적으로 다가오는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질문이란 단어를 듣게 되면 두려움이 많이 찾아옵니다. 왜 그럴까요? 네, 질문하는 문화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런 문화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하지 않고 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에게서 질문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오늘 시간에는 질문을 관련해서 어떤 그 첫 번째로 질문이 무엇인지를 한번 알아볼 것입니다. 이것은 하브루타와 연결된 관점으로 바라본 정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문이 왜 필요한지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하브루타의 시작이 질문인데 필요성을 느껴야 질문에 동참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제 질문을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두려워 마시고요. 할 수 있는 만큼 참여해 주십시오. 질문을 만들 수 있는 만큼 참여해 주십시오. 우리에게서 질문이란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질문을 받으면 그때부터 심장이 쿵쾅쿵쾅 뛰고요.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식은땀이 흐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질문은 우리에게 있어서 두려운 대상입니다. 질문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왜 두렵게 느끼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정답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정답을 모른다는 것은 어떤 것이 우리의 생각 속에 박혀 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정답 찾기가 강박관념으로 남아져 있습니다. 우리는 정답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학교에서 배움의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는 정답을 찾는 환경에 아주 익숙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정답만 찾아야 되는 그런 기계로 우리가 바뀌었습니다. 비단 학교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역시 하나의 틀에 정답을 맞추는 그런 생활로 우리들은 자랐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자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해. 그건 아니야. 아이들에게 또 나 자신에게 우리는 정답을 요구합니다. 이 모두가 정답을 향해 갖고 있는 우리 현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이다 보니 질문이 두려워졌습니다. 상대가 원하는 정답을 모릅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얘기하면 틀리다고 말합니다. 무엇인가를 이야기했는데 정답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이 느껴집니다. 그 과정들이 쌓이고 쌓이면서 결국 정답 찾기를 포기하게 되고 질문이 들어오는 것에 포기와 두려움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질문에 대한 현실 주소를 보여주는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담에서 생긴 에피소드입니다. 널리 이제 알려진 그런 에피소드입니다. 하루 일과가 끝난 저녁 8시. 지금 뭐 하러 가시는 거예요? 가보시면 아세요. 네. 그래요? 가서. 궁금한데요. 느닷없이
카메라와 마주한 방송국 기자들입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함께 볼 영상이 있습니다. 저희가 기자님들에게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웃으면서 편하게 보시면 되는 영상이니까 긴장하지 마시고. 2010년 서울에서 열린 G20 폐막 기자회견장입니다. Yeah, I feel obliged to take maybe one question from the Korean press, since you guys have been such excellent hosts. Anybody? 갑자기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 기자들에게 질문권을 줍니다. 당황한 걸까요? 어색한 침묵이 흐릅니다. And I'll probably need a translation though, if you're asking the question in Korean. In fact, I definitely will need a translation. 그런데 이때 Unfortunately, I hate to disappoint you, President Obama. I'm actually Chinese, but Well, it's wonderful to I think see. I get to represent the entire Asia. Absolutely. We're one family here in this part of the 한 world. 명의 Well, 기자가 your English is better 일어섰지만 than my Mandarin also, so. 안타깝게도 한국 기자가 아니었습니다. I did say that I was going to let the Korean press ask a question. So I think that you How about held up will your my hand Korean anyway. friends allow me to ask a question on your behalf? 일이 커집니다. 한국 기자들은 뭘 하고 있는 걸까요? Well, it Yes depends or no? on whether there's a Korean reporter who'd rather have the question. No, no takers. No, no takers. No, no takers. Oh, this is getting 참 난감합니다. I expected. Take quick one question. 결국 from Asian, 질문권은 President Obama. 중국 기자에게 넘어갔습니다. 저런 일이 있었구나. 그러게요. 저기 기사네. 다 보시고 나시니까 어떠셨어요? 한국 사람들 진짜 질문 안 한다. 뭐 그런 생각. 네. 그래서 질문을 하는 거면은 내가 부족하다는 거를 뭐 이렇게 남들 앞에서 드러내야 하는 거고 그런 거에 대한 부담 그래서 몰라도 아는 척. 맞아. 몰라도 아는 척 앉아있고. 다른 기자들이 뭐 저런 질문을 하느냐라고 말은 안 하지만 비아냥거리거나 이렇게 눈치를 주거든요. 기자님이시라면 저 자리에서 질문을 했을 것 같으세요? 안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뭔가 이렇게 그 분위기를 깨고 먼저 손을 들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우리한텐 질문도 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어디까지 질문이 용이되고 어떤 질문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어떻게 질문하면 잘하는 걸까? 그것조차도 답인 것 같아요. 이 영상을 통해서 느끼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께서 느끼셨듯이 질문은 우리와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남들의 눈을 의식하게 되고 또한 정답이 나오는 질문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좀 남들보다 좀 더 그럴싸한 질문을 만들어야 하는 강박관념이 쌓이다 보니 질문에 대한 고심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브루타에서 꼭 필요하고 하브루타의 시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질문에 대해서 앞에서 얘기한 목차의 내용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방향은요, 일반 질문의 정의를 내릴 수도 있겠지만 살짝 방향을 틀어서 하브루타와 관련해서 질문의 정의를 내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브루타와 질문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브루타와 질문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로 질문은 상대와 사물을 관찰하는 도구입니다. 왜라는 것은 질문할 때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셜록 홈즈에서 이 부분에 관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있어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과 관찰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일세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관찰한다는 것은 곧 왜? 라고 생각하며 바라보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매사가 그렇군요는 그런 수용적 사고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의문을 품는 것이 우리에게 습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곧 더 깊이 관찰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 습관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반증해 줍니다. 질문이라는 것은요, 곧 관찰입니다. 상대 혹은 어떤 대상을 관찰해야만 없이는 질문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관찰은 질문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로 질문은 생각이 담긴 그릇입니다. 각자가 만든 질문을 들여다보면 그 사람의 보고, 듣고, 느낀 그런 경험과 생각, 그리고 가치관이 고스란히 보입니다. 긍정적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은 질문이 긍정적입니다. 밝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은 질문이 어둡고 부정적입니다. 또한 그 사람의 추구하는 가치에 따라서 질문은 흘러갑니다. 돈, 교육, 교제 등 다양한 가치에 따라서 질문은 그 방향에 따라서 만들어집니다. 이런 질문하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너네 몇 평에 사니? 차가 뭐야? 가정의 가치관이 들어있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렇기에 스스로 만든 질문을 들여다보면 자신의 생각이 어느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주로 관심 갖는 게 무엇이었는지, 내가 인지하지도 못했던 부분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또 자신이 만든 질문으로 짝과 토론하고 나면 자신의 생각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지를 상대와 비교하며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질문은 그 사람의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을 담아내는 그릇입니다. 질문은 그릇, 그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해답입니다. 프랜시스 베이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질문으로 파고든 사람은 이미 그 문제의 해답을 반쯤 얻은 것과 같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신이 만든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한 질문의 답을 찾는 것보다 더 쉽습니다. 질문을 만드는 순간부터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요. 거기에서 새로운 깨달음과 느낌표가 찍혀지기 때문입니다. 질문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질문을 생각해 봐야 하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 만든 질문으로 인해서 스스로 생각이 잘못된 것들을 깨닫기도 하고요. 질문을 만드는 순간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그 문제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가 함께 떠오르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곧 질문의 힘이기도 합니다. 질문은 이러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질문은 생각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키웁니다. 우리는 때로 생각하기를 귀찮아하거나 상대의 말에 이해를 잘 못하는 사람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이들에게는 생각하고 이해하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들은 질문하는 것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질문을 해야 생각을 하게 되고 다양한 생각을 해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질문을 하지 않으니 그런 생각이 될 수가 없겠죠. 유대인들은 탈무드를 철저히 이해하고 실천하기 위해 읽고 또한 질문하고 논쟁을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비판적, 해석적, 그런 분석적, 논리적 사고력을 키워갑니다. 사고력은 공부는 물론이고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능력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의 교육이 각광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도 역시 이러한 사고력을 키워가는 능력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이 핵심입니다. 이러한 하브루타에서의 질문의 정의를 통해서 생각해 볼 때 그렇다면 우리가 왜 하브루타에서 질문이 필요한가에 대한 생각을 이어서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브루타에서 왜 질문이 필요한가에 대한 생각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하브루타에서 질문이 왜 필요한가? 그 첫 번째, 생각의 근육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질문은 필요합니다. 내가 스스로 하는 질문은 나를 생각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하는 질문은 나의 생각을 자극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하는 질문을 통해서 나의 생각은 자극을 받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질문이 없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나에게 질문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무언가를 생각하지 않을 것이고요. 곧 다리 근육을 안 쓰면 근육이 빠져서 걷지 못하게 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없게 됩니다. 굳어있는 내 생각을 깨트리고 또한 움직일 수 있게 만드는 것, 그것이 질문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것은 곧 비판적 사고와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라는 것을 통해서요, 그렇구나 그냥 받아들이는 수용적 태도에서 이제 비판적 태도로의 변화를 가져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브루타에서 질문이 왜 필요한가? 그 두 번째는 최고의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은 최고의 문제 해결 능력을 가져다 줍니다. 어떠한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떠한 반응을 보이십니까? 그냥 주저앉습니까? 아니면 포기합니까? 질문은 문제 해결 과정과 그 답을 던져줍니다. 왜라는 접근을 통해서 문제의 근원으로 조금씩 다가가게 되고 그러면서 답을 찾아갑니다. 스스로 질문해서 답을 찾아가는 그 과정, 내가 뛰어들게 되고요. 그것을 통해서 문제를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는 모습을 갖게 됩니다. 문제 해결자로서 스스로가 나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브루타에서 질문이 왜 필요한가? 그 세 번째입니다. 대화와 토론으로 가는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질문은 필요합니다. 우리는 막상 누군가와 대화를 하라고 한다면 대화를 잘하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상대에 대한 궁금함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라는 질문을 상대를 통해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브루타를 자연스럽게 시작하고자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왜라는 질문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브루타의 질문은 그 왜라는 대화의 시작을 쉽게 만들어줍니다. 상대에게 궁금함이 있어야 대화는 시작됩니다. 하브루타에서의 질문은 그러한 역할을 하고요. 대화와 토론으로 이끌어 갑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가지고 질문을 만드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질문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다룰 예정입니다. 이 시간은요, 내가 질문에 얼마나 익숙해져 있는지 스스로를 평가하는 그런 시간으로 생각하시고 편안하게 질문을 만드시면 됩니다. 그런 의미로 진행하는 것이니 성실하게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있는 이곳, 여러분들이 계신 공간에 대한 질문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질문이든 만드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질문은 관심과 관찰입니다. 내가 있는 공간에 어떤 관심과 관찰을 붙고 질문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을 다 만드셨나요? 어떠세요? 많은 질문을 만드셨나요? 만드시면서 쉽지는 않았으리라 생각됩니다. 질문이 생각나지 않기도 하고요. 뭘 만들지? 그냥 막연함이 있었을 것이기도 하고, 뭐 이런 게 질문이 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냥 내가 알아서 자체적으로 건너뛴 경우도 있으실 것입니다. 질문 만드는 것을 함께 공유하면 좋았을 텐데, 우리가 이제 온라인 강의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 못해서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지금 이것을 통해서 내가 질문을 잘 만드는지 확인을 하셨을 것입니다. 어떠세요? 잘 만드셨나요? 질문, 그것은 어렵습니다. 그렇게 느끼시죠?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질문 만들기입니다. 바로 탈무드 이야기로 질문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다양한 형태의 하브루타를 하게 될 텐데, 탈무드 하브루타도 다양한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우선 여기서는 질문 만들기 정도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의 탈무드 이야기입니다. 그것으로 한번 질문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가지고 한번 질문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질문이든지 다 괜찮습니다. 질문을 만드는 능력이 얼마나 스스로에게 있는지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질문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니 부담을 갖지 마시고 질문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쉽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만드셨나요? 만드신 질문은 제가 일일이 확인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것을 통해서 얼마나 내가 질문 만드는 것에 익숙한가를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10개 정도를 만드셨다면 아주 잘한 것이고요. 그 이상 뭐 말할 것이 없겠죠. 그리고 5개 이하라면 아직은 질문 만드는 것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쨌든 질문을 만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 인생은 물음표와 느낌표 사이를 시계추처럼 오고 가는 삶이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베스트셀러 작가이고요. 문학 박사이고요. 문학 평론가이고 초대 문화부 장관이셨던 이어령 교수가 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물음표가 있어야 아 하고 무릎을 탁 치는 느낌표가 생긴다면서 물음표가 씨앗이라면 느낌표는 꽃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궁금한 게 많았다고 합니다. 그가 서당에 가서 천자문을 배울 때 하늘, 천, 땅, 지, 거물, 현, 누를, 황 하늘은 검고 말에 질문을 했답니다. 왜 하늘이 검나요? 파란데. 그러자 훈장님은 야 이놈아! 밤에 보면 하늘이 검잖아! 라고 답했고 이어 그는 그러면 밤이니까 땅도 누렇다가 아니라 검다고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되려 질문을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훈장은 또 그를 혼냈고 그는 다시는 서당으로 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또 하나의 일화는 학교에서 이제 갈릴레오에 대해서 배웠나 봅니다. 그래도 지구는 돈다 라고 혼잣말을 그 갈릴레오가 했는데 수업 시간에 이제 그 얘기를 듣고는 선생님께 선생님 그 혼잣말 하는 것을 누가 들었죠? 라고 질문을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얄미운 놈으로 눈밖에 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혼나는 게 두렵지 않았고 지적 호기심으로 이제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는 순간 환희를 느끼며 살아왔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어령 교수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질문이 무엇인지, 질문이 왜 필요한지를 살펴보고 질문 만드는 것을 해봤는데 조금은 하브루타와 질문의 관계, 그리고 질문과 내가 얼마나 친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느끼셨던 시간이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어떠세요? 그렇게 느끼셨나요? 질문은 어렵지만 어렵지 않은 것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더욱 질문에 그 관심을 가지시고 익숙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브루타가 좀 더 쉬워질 것입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